자, 여러분. 네, 키셨구나. 잠깐만요. 네.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낭낭한 목소리 좋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오늘 28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288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재산세 그 과세 표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니까. 항상 지자체장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X죠?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 반드시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재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요? 70%고 주택은 몇 프로요?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X입니까? 자, 무엇을 합니까?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지.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안 곱한다? 안 곱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우리 재산세 또 세율은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재산세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가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뭐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는데 아직 뭐 이번 순환까지 재산세 세율은 정교하게 안 해오셔도 되고 아직까지 뭐 모두 괜찮지만 다음 순환부터 정교하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우리가 습을 봤어요. 재산세 세율을.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의 경우에 세율 구조예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세율 구조 토지 어떻게 되었어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이렇게 되었죠? 분비, 종루, 별루예요.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007, 빵2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 2% 공장 등이 있고 4%는 니네들 한번 주고 가라 사치성 재산 4%고요.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고 007, 빵 24 비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종루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인데 종루별로인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가지고 3단계,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에도 괜찮지만 일반 건축물은 0.25%, 0.25% 비례세율이고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학장, 골프장용 건축물은 4% 비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에서 0.4, 0.1, 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데 당해 시군 구간 하나 구역 내에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의 세율 적용해요? 아니면 주택별로 각각 적용해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택은 하여튼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주택은 몇 프로 세율 적용되느냐? 고급 주택 별장은 4%인데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죠? 취득세만 중과세죠. 그래서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죠. 재산세에서 몇 프로요? 5% 최고 높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별장, 고급 학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 선박은 5%. 최고 높습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나만 노래 보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자, 눈에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만 보고 못 봐서 그렇지 너무 눈에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자, 힘을 좀 풀고, 그렇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냐면 너무 막, 이러니까,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앞동네, 에? 아니,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앞동네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 지금 앞동네. 네 명이 전반적으로. 자, 좋습니다. 집중해서 했던 건 좋은데. 앞동네에서 막 대답을 많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막 대답하는 소리가 막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재산세, 하여튼, 재산세, 또, 우리 납세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좌우지간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맞습니다. 재산세 거기서 날라온 거 종부세가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찍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근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언제까지 발부합니까? 고지서 발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7월 30일. 그 다음에 토지분은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그 다음에 주택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언제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요. 작년에는 9월 30일로 바꿨었고, 부가징수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아니죠? 네,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토지분은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 하여튼 건축물, 주택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그 다음에 재산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는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재산세 소액징수면 이제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해서 적어서 부가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애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 재산세 따라다니네. 함께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물납 허용되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죠. 납세무자 신청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어떤 부동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너무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땡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요. 분할납부도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돼야 안 돼요? 종부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종부세 여러분요. 종부세는 납부기한 납부할세액이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올해 개정세법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내 분할납부고 물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거 받고,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효부가 되는 역시 대표적인 국세인데 종부세 인세예요. 합산과세입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 세대별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해서. 법인은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 법인은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이고 개인은 개인별, 인별 합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 물론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은요, 주택과 토지인데, 그죠? 그 주택에, 자, 고급택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고급택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고 다른 세금은 똑같죠, 일반 주택과. 그래서 고급택 포함이고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자, 그 다음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어떤 것들이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여야죠.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 제외합니다. 근데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제외하는데 다만 여러분요, 임대주택에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18년도 9월 14일 이후에요.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8년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요거 과세한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 주의하고요. 자, 그래서 임대주택 원칙적으로 제외하긴 하지만 자, 포함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올해 2019년도 개정된 게 그 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되려면, 또는 자,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되려면 요건이 막 쭉 있어요. 근데 막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고, 다만 주택에 대한 요건이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임대료 상승을 몇 프로? 5% 못 넘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연 임대료 상승 5% 못 넘게 한다, 뭐 이런 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요. 다만 그 과세 범위가 재산세랑 이제 다른데요. 재산세에서 그 토지요, 모든 토지를 세 개용으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부세요, 여러분들.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럴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이거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애들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 이건 왜죠, 여러분들?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공시가격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 80억 초과하는 자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이건 왜죠, 여러분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자,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무조건 몇 프로다? 85%래. 85%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는 그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적용되는 거고, 또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 3억 기초 공제하고, 여기서 얼마?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또 공정시장가액 85% 곱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9억 원 공제합니다.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억씩 나눠지니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이런 거 했잖아요. 종부세 세율은 요번에 2019년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2주택 이하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과 또 3주택 이상자 세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아직은 뭐 못해도 괜찮습니다. 2주택 이하다 그러면 0.5%부터 2.7%까지 이제 이게 이제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까, 여러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이게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돼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그냥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냥 세율 최저와 최고 세율을 몰라도 되고 그냥 3단계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세대원 중에 자, 주택 하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2주택자 안 되고 또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주택자만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계 10%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69세까지는 20% 산출세계. 70세 이상은 30% 연령별 공제해 줍니다. 10%, 20%, 30%. 보유기한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X예요? 몇 년? 5년. 그래서 보유기한별 공제는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산출세계 20%. 10년 이상 작년까지는 그냥 10년 이상만 있었는데 올해 10년 이상 15년 미만 14년까지는 보유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40% 공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올해 추가됐죠? 몇 프로? 자, 50% 공제해 준다는 거. 1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한별 공제 50% 공제. 중복 공제 허용돼야 한대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종부세, 우리 종부세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이 허용돼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우리 했잖아요. 재산세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만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 세계 몇 프로 못 넘게 해요? 150% 못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근데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엄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자,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지만 자, 다음 수랑부터는 정확히 외워야 되고 지금도 외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150 아니고 130%.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무조건 150%였었는데 토지분이 주택분인데 올해 개정이 되어서 종부세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당연도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얼마? 150%못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자, 2주택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은 외우기도 쉬운데 몇 프로요? 200%.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 꼭 아니더라도 3주택 이상자는 자, 세부담 상한 몇 프로요? 300%. 여기 좋네요. 300%.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담 상한 적용된다는 거. 여기서 꼭 올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분은 그냥 무조건 종부세 똑같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몇 프로? 150% 못 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올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또 3주택 이상 300%.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부세요. 종부세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원칙. 근데 자,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X입니다. 재산세하고 달리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배웠잖아 이거. 그 다음에 종부세
네, 종부세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하여튼 15일까지인데 그래서 고유소득통에 버렸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고유소득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정은. 그때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그럴 때 얘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해?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예, 종부세.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죠? 정부가 과세하니까 고유소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아니라 미납부에 다 가상금 적용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상금 3%. 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요. 다만 이제 지방세하고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재산세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찬합한 지방세가 얼마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자, 종부세는 국세니까 중과상금 적용할 때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재산세는 3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요. 자,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자, 그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문제를 한번 봅니다. 2월 20일, 자, 기본과정 2월 20일 문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2월 20일 문제, 자, 보시니까 OX 문제부터 봅니다, 여러분. 1번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택에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뭐 때문에요? 고급주택.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2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9월 달에요? 자, 토지분은 하여튼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주택분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3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일 땐 징수한다. 2,000원 미만으로 되는지 2,000원인 경우로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3번 X. 4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예? 왜 틀렸습니까?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 아니잖아요. 근데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5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준용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5번 5.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고급택은 포함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별장 제외고 고급택 포함이고 종부세 대상에서. 7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오,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몇 프로? 85% 곱해야 돼요. 안 곱해서 틀렸고. 과세평 결정 시에. 그 다음에 8번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오, X요. 예? 왜 틀렸어요, 이거? 자, 여러분. 1세대, 보유기한별 공제, 연령별 공제, 이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지. 토지분은 이런 5년 이상 보유했어도 보유기한별 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나중에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하는 게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 건축물 말하고 있는 건지 주택 말하고 있는 건지 자, 서로 뒤섞어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나중에 강조드립니다. 하여튼 8번 토지분이니까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9번이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 담상하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200%이다. 예?
X입니다, 여러분요. 자, 왜 X예요?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입니까? 300%입니다. 세부담상하니. 조정대상 정리 2주택자가 200%고, 그냥 원래 2주택 이하자,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자는 자, 150%고요. 그래서 3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10번 상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건축물 무조건 아니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선박한 공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했잖아요. 상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뭐예요? 별도 합산. 나대지 잡종지나 이런 종합 합산 또는 상가 부속 토지 같은 별도 합산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맞고요. 둘 중 고르기 문제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1초만, 그러니까 분할 납부입니다. 이거 재산세 납부세액이 분할 납부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예. 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에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기시니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이것도 종부세 분할 납부입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분할 납부고요. 그 세 개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납부 2개월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종부세는 6개월 개정,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번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와 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시가순액으로 해요? 시가순액으로 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와 세표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이에요. 좌우지간 재산세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 시가순액입니다. 시가순액. 4번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 합산해서 4단계 초과 누진세로 해요? 주택별로 해요? 주택별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되고. 5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표액의 세율을 적용해요? 합산한 과세표액이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항상 세금 계산은 주택분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고 주택분 재산세 자체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표액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합산한 과세표액에 토지 및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해?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고 체크하시고 6번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구분한 납세 고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납기 시 전까지 발급이에요? 5일 전까지 발급이에요? 5일 전까지 발급이고 7번이요. 자, 어떤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데 특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이 보통 징수하고 재산세 분할 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다 재산세 나와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8번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예요? 농특세예요? 재진이니까 뭐예요?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니까 뭐예요? 농특세고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9번 자 요거 자 재산세 물납입니다. 재산세 납부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지자체 관할구역 관계없이 해요? 관할구역 내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288페이지 소득세 총설입니다. 여러분. 자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득세 총설인데요. 먼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개요 봅니다. 의여 소득세는 개인이요.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죠. 개인이 과세기간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고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양가로 2번 특징을 보니까 개인주의 과세 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부도 여러분 맞벌이 부부 따로 소득세 계산하죠. 예. 열거주의 과세요. 자,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이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이 있죠.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또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또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요 6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험은 뭐 이자, 배당, 또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종합소득 중에서는 관계가 있는데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죠. 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도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발생하고요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건설업을 통한 소득이에요. 건설업. 그래서 자, 특별히 이것은 주택을 자, 신축해서 판매하는 주택 신축 판매하는 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옛날에 시험 어렵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어렵게 나와가지고 막 파동 났을 때 그때 딱 한 번 매매업과 건설업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자세한 내용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나중에 우리가 여름쯤에 살짝 볼 거고요. 임대업은 한 문제가 이제 한 5년 계속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28회 시험 때는 나왔다가 29회 시험은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래서 범위,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내용, 또 그 다음에 또 임대업에서요. 올해 같으면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요.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짝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웁니다. 이번 순환 아직 안 배우고요. 자, 이번 순환에서는 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럴 때 양도소득도 보세요. 양도소득도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매매업도 개인이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업소득은 자,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업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열거된 소득의 종류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동그라미 3번 신고납세예요. 읽어보면 소득세는 우리 배웠잖아요. 조세총론에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신고납세하는 그런 세금이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자,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제가 쭉 판사하면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자, 세분화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요 개인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어요. 직장 다녀요. 또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회에서 사업소득도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자,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살짝 또 알아두시면 되는데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요. 우리가 금융소득 일정 금액 이하는요. 여기 이제 분리과세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뭐 자유 뭐 입출금
식 뭐 통장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있어요, 몇 백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일정한 때. 그럼 이자 소득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있죠. 애초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해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이자 소득 액수가 작으면 그럴 때 그 이자 소득이요. 여러분이 지급받은 이자 소득과 여러분의 다른 예를 들어 2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소득과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그냥 분리해서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아오면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르바이트 한 기억은 군대 가기 전에 과외한 거, 군대 갔다 와서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한 거 유일한 거는 제 인생에서 어떤 거냐면 군대 가기 전에 있잖아요. 제 어떤 아는 애가 한 달인가 같은 뭐 얼마 기간을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속칭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뛰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배낭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걔가 해외로 배낭여행 가라고. 그래서 저도 걔가 호주로 갔었나 같은 데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선언했어요. 저도 한 달 정도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누나가 조그만 건설회사 이제 다녔었는데 그 누나가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파워가 세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통해가지고 저도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마포인가 어디 무슨 공단 어디 무슨 이제 무슨 공단인가 같은 관리공단인 같은 공단 방수하는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거든요. 한 달 일하려고 딱 작정하고 제가 선언했어요. 한 달 하겠다고 집에다가도. 근데 첫날 딱 갔다 오니까 있죠. 한 달은 너무 무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름만 하겠다고 딱 했는데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요. 보름은 진짜 무리겠더라고 해가지고 일주일만 하자 딱 결심했었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5일째 되니까 도저히 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일 하니까 다음날 올 생각이 안 나.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5일만 일하고 저기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분리해서 따로. 그러면 제가 받은 소득은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요. 우리가 작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작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19년도 발생한 소득은 여러분들이 다음 연도에 이제 내년에 종합소득세로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작년까지는 비과세였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은 이제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라는데 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따로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14%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여러분이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1,500만 원. 그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집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한다. 이를 분리과세를 한다. 이런 거. 분류과세가 중요하죠. 작년 제가 28회 때 나왔고요.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현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양가로 4번 과세기간입니다. 원칙 소득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넘어가시면요. 290페이지 예배해 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다. 안 돼요. 임의로 설정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든 무조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기억번 고자가 사망에 따르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 사망한 날까지로. 사망일 전날 아니에요. 사망한 날. 고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조가 될 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요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출국일 전날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여기를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만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되는데 분류과세 아까 잘 주의하고 분리과세 이런 거 그 과세 방식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요. 여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 이런 것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가로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은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미국에서 재미동포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거주자의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거주자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입니다. 근데 국내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거주자의 의의 상처럼 알아두시고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A번 거주자에게는 밑줄입니다.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그 거주자의 예를 가수 싸이를 예를 들어드리죠. 가수 싸이요. 본명 박재상.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BTS의 정국이 같은 애들, 얘네들도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얘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자, 그 다음에요. 납세지를, 동그라미 B번은 뭐 나중에 보고요.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또 밑줄이죠.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 당연히 집 가까운 데 분류하고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한다? 거소지로 합니다. 용어 정리, 주소, 거소, 판적은 참고서로 읽어보시고요. 비고자 봅니다. 의여 비고자란 고자가 아닌 개인, 즉 밑줄입니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되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고자라고 합니다. 비고자 291페이지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비고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밑줄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비고자 예를 그 팝가수 마돈나 있죠? 옛날 그 옛날에 가수 팝가수 마돈나 예를 드는데 마돈나가 나이가 한갑이 됐죠?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마돈나 근황 기사를 봤더니 망사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그 의자에서 쪽벌 자세로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여전히 그 눈빛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돈나의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 하여튼 마돈나가 그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진짜 시간이 그냥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마돈나요. 비고자죠.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마돈나가 잠실에서 아니구나 광명돔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고자도 어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비고자가, 자, 마돈나가 일본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D급번 납세지입니다.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지. 주소나 거소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쫙 밑줄이고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그 아래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 다른 거는 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요. 거주자의 경우에 납세 의무의 범위를 보니까 과세 범위가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양도소득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거주할 때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도 납세무가 있는데 다만 여기를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또 배우지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그냥 거주는 안 되고 미출입니다. 양도일 현재 계속해 해상자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거주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는 안 돼요. 4년 주소, 고소 둔자 안 돼요. 몇 년?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배우고요. 자, 밑줄이고 비거주자는 당연히 국내 소재 자산에 양도소득만 납세무 있습니다. 마돈나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당연히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 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를 말합니다. 국내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봐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하여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 적용한다는 거.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하고,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인 단위로 과세하고, 3번 거주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로 하고, 4번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분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아니고 뭐 한다? 구분하여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땡이에요. 따로 양도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지. 분류 과세하니까. 4번 정답이고 5번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넘기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의제 같은 게 나올 건데 이렇게 안 넘어가죠, 책이. 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볼 거고요. 자, 293페이지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시험에 이제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건 다음 순환에 공부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지금 하지 않고요. 쭉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313페이지 3장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양도소득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